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에 다양한 울림을 전하는 종합 정보 프로그램 매거진 원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대한민국이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희생된 고인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치유와 회복을 빕니다. 원불교에서는 희생된 분들의 해탈 천도를 위한 축원과 애도의 기도 정성을 다할 것이며 유가족의 정신적 충격 치유를 위해 최선의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원기 107년 11월 첫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원불교를 비롯한 국내 7대 종단 대표자들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애도의 뜻을 전하며 다시는 이 같은 재난이 반복되지 않길 기원했습니다. 7대 종단 대표자들은 10월 31일 발표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애도문에서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모든 분들의 영전에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며 큰 슬픔에 빠진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쾌유의 기도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참사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으며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축제를 즐기려던 젊은이들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고 전한 뒤 정부와 의료진들은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치료와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부는 이 참사의 원인과 과정을 철저히 살피고 다시는 국민의 생명이 희생되는 재난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7대 종단 지도자들은 이번 참사의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신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 교정원장은 원불교 전 교도들도 이번 참사에 마음 아파하고 있음을 전하며 우리 모두가 희생자들의 명복을 기리고 해탈 천도하는 데 온 마음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나상호 교정원장을 비롯한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공동회장단은 11월 1일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신타원 김혜성 원정사의 발언과 희사로 시작돼 전 교도의 염원으로 움튼 새로운 원남교당이 10월 30일 봉불식을 올리며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원남교당의 신축 역사는 오랜 기도 정성에서 비롯됐으며 또한 이웃 종교인, 비교도, 어떤 민족에게도 항상 열린 다목적 개방 건축물이자 인근 궁궐 및 마을과 조화를 이루는 신구 건축의 조화를 꿈꿨습니다. 이런 원남교당의 그림은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자상에 빛나는 세계적 건축가 조민석 대표를 만나며 구체화됐고 시공은 한국건축대상을 수상한 다산건설 엔지니어링사가 맡았습니다. 신축된 원남교당의 입구는 마치 안내를 하는 듯한 별관 경원제가 위치하고 잠시 걸으면 대각전과 한옥 인회원이 마주한 마당에 들어섭니다. 어린이 법당과 생활관, 스테이 공간이 있는 생활관은 별도로 둬 종교관과 분리했습니다. 한편 이날 봉불식에서는 좌산 이광정 상사님이 설법을 전했습니다. 좌산 상사님은 원남교당 건축 성공을 이뤄낸 신타원 원정사 일가의 아름다운 모습에 박수를 보내며 여러분들의 신법이 교단사의 길이 빛날 것이라고 치하했습니다. 또한 오랜 가난을 씻어준 새마을운동의 효시가 바로 원불교이고 대한교육, 인성교육진흥법이 원불교에서 비롯된 것처럼 원불교는 이미 우리 사회에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고 전한 뒤 원남교당에서 교화를 꽃피워 이것이 이 세상의 경사가 되길 기도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을 교화해야 한다고도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남교당 이 아름다운 신법을 통해서 이룩한 복이 드문 이 아름다운 이 교당이 장차 그런 교화의 꽃을 피워서 정말로 이 나라를 좁히고 이 세상을 좁히고 그래서 그 진원지가
이 원남교당이 되어주기를 신청하면서 마칩니다. 이어 오상돈 교도부회장은 교화계획 발표를 통해 동서양과 음양, 신구의 조화로 빚어진 이곳에서 다양한 인문과 문화, 명상과 영모전 의식 교화가 펼쳐질 것이라며 원남교당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도록 교도들 모두가 합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감사패 수여도 진행됐습니다. 원남교당 교도일동 대표로 홍성문 교도회장이 고 신타원 원정사 가족을 대표해 원산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오상돈 교도부회장이 종법사 표창을 받았으며 고 고문국 원정사와 박이관 대호법, 고 박원일 교도, 정덕수 교도, 종로교당 양도규 교도도 나상호 교정원장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교정원장 감사패는 감선진 교도에게 돌아갔습니다. 제21대 국회 원불교 조찬법회가 10월 27일 국회의원회관 본관에서 열렸습니다. 국회의원 이계호 한병도 교도와 김수흥 의원이 주최하고 교정원 문화사회부가 주관한 국회 조찬법회가 10월 27일 국회의원회관 본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조찬법회는 제400회 국회 11차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자 국회 불자 모임 정각회 회장인 주호영 의원이 함께 자리를 빛냈습니다. 천심천어를 주제로 설법한 박중훈 수의단의 상임 중앙단원은 참석 국회의원들의 활약을 일일이 언급하고 노고를 위로하며 법문을 전했습니다. 특히 수의단회와 국회를 비교하며 공인은 천인이 되어야 하고 천심을 갖해야 하며 천어를 말해야 한다면서 천심천어로 천인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의원님들끼리 또는 비서관님들도 함께 서로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향상하도록 깨우침을 주시고 그 누군가 깨우쳐주는 그 깨우침을 잘 받아들이는 신법, 즉 천심으로 천어를 실행하신다면 모든 의원님들이 다 의정활동에 성공하시고 그 바탕으로 다선 의원이 되어 교단과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빛나는 별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빛나는 별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의 박수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한편 제21대 국회 원불교 조찬법회는 원기 105년 7월 28일 당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었던 이계호 의원 주관으로 국회 개원법회를 연 이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잠시 중단했다가 올해 6월 21일에 재개한 이래 두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날 교단에서는 김창규 중앙교의회 의장, 이관도 원음방송 사장, 문정석 군종교구장, 이명하 교정원 문화사회부장, 정인성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등 재가 출가 교도가 마음을 합했습니다. 아프리카 어린이 돕는 모임이 25주년을 맞아 에스와티니 까풍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라모코카 등에서 무지와 빈곤, 질병에 맞서 아프리카의 어린이를 보듬어온 희망의 세월을 돌아봤습니다. 아프리카 어린이 돕는 모임 25주년 기념행사는 10월 29일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조정재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변모하는 동안 우리는 미지의 땅 아프리카에서 은혜를 펼쳐왔다며 해외 원조에 있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축사는 한덕천 서울교구장과 최연호 전 남아공 한국대사가, 축하 메시지는 나상호 교정원장을 비롯해 에스와티니와 남아공에서 어린이들과 교무 및 현지 교도와 봉사자들이 영상으로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덕천 서울교구장은 김혜심 교무는 소록도에서부터 정산종사의 삼동윤리를 실현해왔으며 이제는 K문화, 즉 한류를 전하는 문화사절단 역할도 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무지와 빈곤, 질병, 그리고 다툼이 계속되는 현장에서
우리의 합심 합력이 희망이 되도록 모두 함께하자고 독려했습니다. 이어 아프리카 삶의 현장과 에이즈 그리고 희망을 담은 사진집 블랙마더 김혜심의 저자인 양종훈 교수가 강연을 펼쳤습니다. 양 교수는 현장을 보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위대함이 있어 사진집으로 남아 그 원불교의 힘과 자부심을 담아내려 했다고 돌아봤습니다. 이어 에이즈 환자의 손을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잡는 김혜심 교무님과 아프리카 어린이 돕는 모임이 펼치는 모든 것이 원불교 정신이며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자신의 자녀로 생각하는 진심이 깊이 느껴지는 세월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혜심 교무는 마지막 무대에서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서 희망을 주어 이제 하나씩 작은 결실을 맺고 있는 것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아프리카 어린이 브래들리의 편지를 대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까풍아 고등학생들을 양성해온 방중철 교수, 김대균 전 남아공 한국대사관 홍보관과 산부인과 전문의 박동분 부부, 홍석준 보강창업투자회장, 양종훈 교수, 김윤철 교수, 박환정 이사, 김상혁, 이순옥, 백인정화 후원자 등 지난 25년간 함께해온 후원자 및 봉사자들에게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또한 서울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한빛합창단과 한빛폭물단 어린이들이 축하 공연을 펼쳐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지역 교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있는 광주교당이 가을 문화법회를 열어 깊어가는 가을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광주교당 가을 문화법회가 10월 29일 광주교당 대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문화법회는 정산종사의 풍류로서 세상을 건지자는 말씀을 받들어 원불교 창작성가 발굴에 힘써온 여의도교당 박재환 교도가 이끄는 국악 앙상블 서희팀의 공연으로 꾸며졌는데요. 가야금과 대금, 소금과 기타가 어우러져 우리 국악이 들려주는 깊고 풍부한 음과 창작성가의 신선함을 두루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강은영, 나인덕, 김자연 교도로 구성된 광주교당 청음하모니의 공연은 법회에 참석한 분들에게 가을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주교당 나성재 교무는 다양한 법회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문화법회를 준비했다고 취지를 설명한 뒤 준비부터 기획까지 함께한 교당 교모와 교도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광주교당은 평소 정례법회와 더불어 월요 공부방, 화요 명상, 온라인 법회, 소은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 교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광주 전남교구의 수반지 교당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당 음악그룹 지아밴드가 10월 23일 첫 버스킹으로 힘차게 데뷔했습니다. 청년회가 주축이 된 가운데 3040, 일반 어린이까지 함께해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서울교당 음악그룹 지아밴드는 주말이면 카페와 레스토랑 등의 인파가 몰리는 일명 용리단길의 특징에 맞춰 기획됐으며 올해 초 청년회와 3040 서희주에서 만든 팀입니다. 기타와 베이스, 드럼에 건반, 플로까지 갖추고 청년과 교무 보컬이 합세 그간 꾸준한 연습을 해왔습니다. 이번 지아밴드 버스킹은 지역의 변화와 트렌드를 잘 읽어낸 시도로 꼽히는데요. 서울교당이 위치한 한강로 일대는 원기 102년 이후 핫플레이스로 변모해 이른바 용리단길로 불리며 주말에 2030 청년들과 3040 젊은 가족들이 데이트 및 나들이를 오는 곳입니다. 이에 서울교당은 주말에 용리단길을 찾은 인파에게 원불교와 서울교당을 홍보할 전략을 세운 가운데 교당 앞마당과 은행나무 공간을 활용해 사람들이 쉬어가는 교당으로 자연스럽게 다가갔고 여기에 지아밴드가 다양한 음악을 연주하며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날 버스킹은 먼저 이정윤 어린이의 바람의 빛깔로 이목을 집중시켰고 김현성 교도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윤지수 예비교무의 건반과 박진서 교도의 플롯으로 연주되는 플라이 투 더 문, 김현명 교도의 버터플라이, 김도영 교무의 나는 나비 등이 연주됐습니다. 버스킹을 기획한 정성호 교도는
주말에 교당 앞으로 오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원불교를 알릴지 고민해 오다가 음악을 통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교화 기회를 만들자 했다며 공연 취지를 밝혔습니다. 첫 무대를 이끈 이정윤 어린이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건 줄 몰랐다며 앞으로 자주 이런 버스킹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만큼 원불교 환경연대의 나이만큼 나무를 심자는 나나무 캠페인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원불교 환경연대가 주최한 나나무와 가을타기 평화마을 지자 행사에는 우리나라 1세대 숲치유사이자 11권의 책을 쓴 나무 전문가 우종영 작가가 함께했습니다. 우 작가는 이날 나무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를 재미있으면서도 깊이 있게 전해줬는데요. 중앙아시아부터 우리나라 곳곳의 현장에서 직접 나무를 만나고 다닌 30여 년의 세월이 자연스럽게 배어나는 강연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주 평화마을 지자의 숲밭에서 나무 심는 법과 가지치기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우 작가의 강연 이후에는 김희숙 플루티스트와 함께 훌라춤을 배우며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 사이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가 있었던 파주 평화마을 지자는 2022년 봄 원불교 환경연대가 나이만큼 나무를 심자 작은 숲 공모로 후원한 곳 중 하나로 변산 공동체를 만든 윤구병 선생이 자신의 땅을 사람들에게 내놓은 데서 시작됐는데요. 땅을 소유하지 않고 생명과 사람을 살리며 농사로 예술을, 평화를 짓자는 가치 아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잡초를 제거할 때 뿌리를 살려도 탄소를 가두고 그 풀은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는 영송농업을 행하고 있습니다. 원불교 환경연대의 나이만큼 나무를 심자 캠페인은 한 끼 밥값이라도 후원해주는 후원자들, 먼 걸음에도 나무 심는다는 말에 달려오는 교무들, 강연자들, 그리고 시민들 덕에 오늘도 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매거진 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그동안 원불교 해외 교화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스승님들과 선진들의 혈심 노력으로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중 지난 10여 년간의 정성으로 탄탄한 결실을 맺은 곳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남서쪽으로 3,000km 떨어진 라오스입니다. 바로 이 라오스에서 얼마 전 봉불식과 기공식 등 큰 행사들이 치러졌다고 하는데요. 라오스 교당 김명덕 교무와 백슈 교무 두 분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명덕 교무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무님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라오스 교당 교무 김명덕입니다. 삼동 백천 기술전문학교 법인 이사장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네, 삼동 백천직업 기술학교 지난 10월 18일이죠. 학교법당 봉불시 학교 준공식 그리고 삼동 국제훈련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축하 인사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의미가 상당히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미얀마나 캄보디아, 네팔 같은 동남아 지구에 속해 있는 다른 해외 교당에 좀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들이 라오스를 처음에 2012년도에 저희들이 NGO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삼동 인터내셔널 라오스 지부를 만들어 가지고 NGO 활동을 그동안 쭉 해오면서 교육 사업, 교육 지원 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학교를 만들어 준다거나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 주는 일을 주로 하다가 2019년도에 대해서 특히 좌산 상사님께서 저희들한테 간곡한 그 하명이 계신 부분이 어려운 나라는 기술을 보급시키는 학교나 아니면 의료 관련 학교를 이렇게
우리가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기술 직업학교를 저희들이 만들게 됐습니다. 특히 이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이제 자동차 수리라든가 IT라든가 전기 이러한 부분을 저희 욕구 조사를 통해서 그런 학과를 만들어서 2021년도에 10월 달에 개교를 했습니다. 기공식을 가졌던 삼동국제훈련원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한데요. 훈련원이 가지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가 NGO에서 2014년도에는 전주 화산교당 연원으로 교당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교육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어지면서 저희들이 목표가 교화, 교육, 자선에 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훈련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역적으로 아주 좋은 장점이 1200고지의 기후가 아주 좋습니다. 동남아에 우리가 이러한 거점을 활용해서 동남아 교무들이라든가 앞으로 동남아 교도들을 훈련시키고 또 이 학교 학생들을 그 훈련지를 통해서 하나의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토탈 교화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부지를 마련해서 이번에 이제 학교 준공과 더불어서 훈련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교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라오스 현지의 모습을 좀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요. 봉불식과 준공식, 기공식까지 모두 무사히 마치셨습니다. 오늘의 이기까지 좀 기억에 나시는 분들 계실까요? 그러죠. 더군다나 해외에서 더군다나 동남아 공산권 국가에서 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로는 법신불 사원님의 가호와 스승님들이 호렴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큰 여러 가지 마장을 쉽게 넘기고 제일 지금 기억에 남는 부분은 백천 문화재단 조명화 회장님께서 손수 저를 잡아주시고 또 교육을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 8월 16일 날 열반하셔서 이 저희들 준공식을 못 보게 된 거에 대해서 아주 심히 참 저희들이 죄송스럽고 많이 기억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회장님하고는 아마 심심상연이 됐어요. 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 저를 절대적으로 믿고 그동안에 한 7, 8년 매년 도서관을 저희들이 지어주시고 마지막 유업으로 이 학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원불교 교도도 아닌 불교 신자분이 저희들을 더군다나 원불교 교육자를 믿고 같은 사업을 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보답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잘함으로써 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운영을 잘 해주시는 길이 좀 보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시간 통해서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김현덕 교무님과는 여기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해외 국제 활동을 늦게 시작했지만은 아마 가장 원불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화, 교육, 자선, 훈련까지 겸한 아주 어디다 내놔도 우리가 하나의 모범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 3, 4년이 어려운 고비가 있지 않겠냐. 한 3, 4년 지나야 교육도 정상화되지고 더 자리가 잡히지 않겠냐. 그래서 많은 그동안에 우리 이 보시는 청취자 교도님들께서 더 염려를 해주시고 또 협조를 해주시면 아마 쉽게 안착해서 동남아의 반듯한 토탈 교화 그러한 모습으로 동남아 교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자 할 것으로 믿습니다. 꼭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덕 교무님과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더 자세한 이야기는 또 백시호 교무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삼동백천기술직업학교 상임이사 백시우 교무입니다. 네, 이렇게 또 인사까지 해주셨는데요. 앞서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정말 바쁘실 것 같습니다. 삼동백천직업기술학교 법당 봉불식, 그리고 학교 준공식, 삼동국제훈련원 기공식까지 마치셨는데요. 일단 삼동백천직업기술학교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삼동백천기술직업학교는 시행강주에 소재한 기술직업학교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IT학과, 관광, 한국어과, 그리고 자동차 정비학과, 그리고 전기학과 4개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IT학과와 한국어과의 경우에는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자동차학과와 전기학과는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00명 남짓한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으며 작년 11월 1일 날 개교했습니다. 네, 그럼 10월 18일에 있었던 학교 법당 봉불식 그리고 준공식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또 소개해 주시죠. 준공식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학교는 지난해 개교를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학교에 많은 희사를 해주신 분들께서 오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신들께서 한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 보여드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리였고요. 그 첫 시작은 고 조명하 삼동백천기술직업학교 이사장님에 대한 추도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희가 화사님께서 여기서 이 학교를 설립하는 그런 마음을 내기는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공도자에 대한 보온의 마음으로 그 행사를 준비했고요. 좌상 상사님께서는 라오스 이 지역을 원불교의 큰 출발점, 거점이 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비록 오시지는 못하셨지만 3분 정도의 말씀을 영상으로 저희들에게 주시고 저희는 그것을 라오 자막까지 넣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어른의 마음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종포사님 치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산 나상호 교정원장님께서 법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행캉을 대표하는 반손스님께서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밖에 삼동회, 그리고 원로 교무님들, 원광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그리고 삼동백천기술직업학교 이사님들이 모두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우리 학생들은 전통춤과 노래를 준비해서 많은 기쁨을 드렸고 화사님께서 그동안 이 학교를 이끌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모두가 행복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행복과 은혜 가득한 그날의 현장을 이렇게 좀 생생하게 들어봤는데요. 삼동국제훈련원 기공식도 함께 이뤄졌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앞서서 김명덕 교무님께서 삼동국제훈련원이 가지는 의미를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삼동국제훈련원 어떤 곳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원불교가 라오스에서 사업을 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교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기관으로서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화를 확장하기 위해서 국제훈련원은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단지 국제훈련원은 하나의 목적어로만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갖고 있는 한국어과, 그리고 폰사반 세종학당, 라오스교당 이 합쳐져서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관광한국어과 내에는 예비교육자 과정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예비교육자들이 원불교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실제로 훈련원에서 수행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성장해서 동남아 현지 교무로 가는 길을 장기적으로 저희는 구상하고 있고요. 삼동국제훈련원은 큰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윗바사나를 배우기 위해서 동남아로 와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세계 어디에나 내놓을 수 있는 원불교만의 훈련법을 가진 그런
훈련원의 성공 사례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첫 주춧돌이 바로 삼동국제훈련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교화뿐만 아니라 교육, 자선, 훈련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토탈 시스템을 좀 갖췄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해외에서 사실은 교화 하나만 하기도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라오스에서 교육부터 훈련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해외 교화의 그런 사례 중에서 교화 교육 자선 3대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미국 필라델피아만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삼동 이 라오스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삼동 인터내셔널이라는 NGO 활동을 통해 기반을 닫고 그 이후에 화성교당의 연원으로 라오스 교당이 생기고 NGO 활동을 하다가 라오스 사회를 도와주기만 했는데 사실적으로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던 차에 직접 우리가 교육기관을 운영해 보자 라는 다짐으로 삼동백신기술직업학교가 건설이 되었고요. 이 폰사반 세종학당 같은 경우에는 삼동 인터내셔널과 원광 디지털 대학교의 협업관계로 만들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우연자연으로 어떤 의도적으로 교화교육 자선이 짠 판이 아니라 세 개가 있어야만 이게 균형이 되고 살 수 있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 자선 훈련이 이제 세계 중심축이 돼서 어느 하나 좀 빼놓을 수 없다, 필수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지에서 학생들이나 주민분들, 지역분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의 반응이 또 어떤지 궁금한데요. 학생들에게 있어서 삼동백전기술직업학교는 선진교육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장소입니다. 라오스 방방 곳곳마다 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교사와 훌륭한 시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겪은 교육이라는 것은 질적으로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가 그들에게 이런 훌륭한 교육 시스템,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많은 한국인 선생님들께서 학교에 오셔서 직접 학생들에게 그동안 해보지 못한 많은 경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학생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고요. 지역 주민을 위한 활동 사업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현재 라오스가 1인당 월 소득이 $100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시적으로 내년 상반기부터는 여기 졸업생들이 한국을 진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어 공부를 통해서 한국 산업체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라면 삼동백전기술직업학교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큰 문과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다,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다,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느 것일까요? 네, 원불교는 굉장히 좋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삼동인터내셔널, 평화의 친구들, 세계봉공재단 이러한 저희 원불교의 단체들이 서로 힘을 합친다면은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라오스에서 우리 원불교 교단 모든 기관들의 힘을 한번 합력하는 그런 기회가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이런 활동들 모두 아마도 결국에는 인재 양성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활동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무엇보다 또 현지인 전무 출신의 배출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현재 라오스의 인재 양성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합니다. 현재 지금 2명의 라오스 학생들이 예비교무 과정을 이제 합격을 해서 서원관에서 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실패 사례들도 좀 있죠. 하지만 큰 첫걸음을 내려다보고 삼동백전기술직업학교 역할은 단지 라오스가 아닙니다. 동남아의 그런 전무 출신 양성 기관으로서의 역할, 쉽게 비유하자면 미주선학대학원의 제2의 미주선학대학원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엔강주 외교부에서는 동남아에서 어떤 학생이 온다면 학생 비자를 발급하겠다는 약속을 해줬고요. 저희 관광 한국어과를 통해서
동남아 학생들이 기본적인 어학 소양을 늘려서 원광대학교 원불교 학과나 영산산학대학교 원불교 학과로 진학시키는 게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한국어과 안에 전무 출신 그런 과정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미 한국어과 안에는 한국 정신 문화의 이해나 이제 한국 고전 강독들이 있습니다. 한국 고전 강독 예를 들자면은 바로 그 원불교 정전을 저희가 교육할 수 있는 기본 틀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동남아 인재들이 이 학교에 오고 저렴한 비용으로 공부해서 원불교학과, 한국에 있는 원불교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나 뭐 중국, 유럽 등이 사실 동남아 지역보다 먼저 개척이 되긴 했지만 교화 기반을 마련하거나 뭐 법인이 설립되는 등 이 진행 결과들을 좀 보면 상대적으로 동남아 지구가 좀 결실은 크게 먼저 이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라오스를 포함해서 동남아 교화의 결실이 이렇게 좀 빠르게 성과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걸로 보고 계신가요? 그거는 사람의 힘이라고 봅니다. 그 화산 김명덕 교무님께서 네팔이나 몽골에서 수많은 경험을 하셨고 현지에서 그 얻으신 그런 노하우를 라오스에서는 성공 사례로 만들어내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학교 설립 요건이 외국인이 한 49%까지밖에 가질 수 없는데 화사님의 그런 노력과 그런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지금 저희가 90% 이상의 지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토지 또한 처음에는 차명으로밖에 할 수 없었는데 지금 현재 모든 그런 토지 소유권을 학교 법인 명의로 지금 안정화시켰습니다. 신분 역시도 이제 학교 법인으로 하게 되면서 어떠한 교무님들이 라오스에 오시더라도 사실상 무한대의 그런 비자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라오스의 성공 사례가 모든 나라에 그렇게 적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라오스에서 이런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는 화산 김명덕 교무님께서 가진 그런 경험이 큰 자산이었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국제부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잘 수집해서 새로운 곳을 개척할 때는 이 두 가지 신분과 소유권 이 문제는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사람의 힘으로 봉불식 그리고 준공식, 기공식까지 이렇게 마쳤는데 앞으로의 교화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궁금한데요. 교화 전략은 첫 번째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관광 한국어과를 만든 이유는 관광 산업이라는 것이 라오스의 제3대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단지 한국어과만 만들어 가지고는 이게 시장성이 확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스에서 가장 큰 산업인 관광어과 한국어를 합쳤고요. 또한 저희가 세종학당이라는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과를 만들 수 있는 토대가 이미 완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 왜 원불교학과를 만들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산공국가에서 종교 관련 전공을 만들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설사 만든다 하더라도 경제성이 이제 보장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첫 번째는 정역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태국어와 그런 라오어가 한 70~80% 같습니다. 태국어 정전이 번역되고 난 다음에 바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관광 한국어과를 바탕으로 역경 사업을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한국어 예비 교무들이 한국어 실력을 올려서 원불교 한국에 있는 한국으로 진학하는 것이 한국으로 진학해서 원불교 예비 교무가 되는 방향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자체 내에 예비 교육자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갖추어내는 것, 그것이 교화의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학교 내에 점심시간이나 아침시간에 기본 선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원불교를 소개하고 또 내년에 지어질 3단 국제훈련원을 통해서 또한 학생들이
실제로 선을 하고 또 직접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화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려고 합니다. 네,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잘 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는 교단 전체가 원불교 세계화에 동참해야 될 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세계교화 최일선에 계시기 때문에 교무님은 어떤 생각 좀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원불교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원불교를 전 세계에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전 세계에 있는 장점을 받아들여서 우리 원불교의 수준을 더 높여나가는 그런 것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라오스에 오기 전에 미국에서 4년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사회에서 종교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변화해가고 있고 그 와중에서 원불교 교무님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 그런 현장의 모습을 봤습니다. 시간적으로 라오스는 한국의 길을 밟을 것이고 또한 미국이 가는 큰 틀에서는 미국이 가는 방향을 따라갈 것입니다. 제가 어깨너머로 배웠던 거인의 어깨에 서서 큰 세계를 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제가 한국과 미국에서 했던 그런 경험들을 라오스 현지에 맞춰서 현지에 맞게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원불교의 세계화입니다. 네, 앞서 만났던 김명덕 교무님 그리고 백시우 교무님 말씀처럼 모두가 합력한다면 소태산 대종사님의 깨달음과 또 우리의 교법 앞으로 세계 곳곳에 더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 시간 통해서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복과 지혜를 아울러 병진해 나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교무님들은 공부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물론 지혜를 밝히는 일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라오스에 와서 항상 김명덕 교무님이 이뤄놓으신 일들을 보고 또 제가 일을 해보면서 사업은 복이 없으면 할 수 없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서 수많은 교도님들의 그런 지원과 애정, 관심이 없으면 우리가 부처님 사업을 이뤄나가는 것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오스는 현재 무엇을 해도 잘 될 곳입니다. 그런 저는 희망을 갖고 있고요. 이러한 복된 땅에 저라는 사람이 놓여져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원불교에 오면서까지 저를 지지해주고 후원해주신 모든 스승님들과 출제가 교도들에게 감사의 마음 올리고 있는 힘을 다해 저의 소명을 이루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느낀 건 라오스 교화가 세계 교화의 거점이 되고 그리고 인재 육성을 위한 밑거름이 될 날 머지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삼동 백천 직업기술학교, 학교법당 봉불식과 학교 준공식, 그리고 삼동 국제훈련원 기공식까지 무사히 마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신 김명덕 교무님 그리고 백시우 교무님 두 분 모두에게 감사 인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교구 청교협이 따뜻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떠나는 문화기행을 준비했습니다. 11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 서울 일대를 돌아볼 예정입니다. 부산 청년마음토닥과 해운대구가 함께 주관하는 명상과 미술치료 프로그램 청년마음토닥이 해운대 청년들을 찾아갑니다. 내면의 자아를 찾고 치유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청년마음토닥은 11월 12일 해운대 청년체험공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광주 전남교구 청운회에서는 강사초빙 특별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11월 13일 광주교당 대법당에서 만날 수 있으며 한국사회의 미래방향이라는 주제로 중앙대학교 도거동문학과 김누리 교수가 강연에 나섭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서울교구가 동행 프로젝트
지역사회 교화를 위한 교당 연합사업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공모 신청 기간은 11월 15일까지며 서울교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제25회 전국청년 교리실천 강연대회가 11월 19일 한강교당 대각전에서 펼쳐집니다. 강연대회 주제는 공부하는 청년, 교화하는 청년입니다. WBS 원음방송 신사옥 이전 TV시청 인증 이벤트가 11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원음방송 TV 프로그램 시청 중 시청 인증 마크가 나타나면 화면을 촬영해 TV 인증 이벤트라는 문구와 함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8970으로 사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 300분께 만원권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큰 고통 속에서도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로 맺어진 우리는 모두가 희생자의 가족이자 이웃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고인과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를 전하며 원불교는 교단의 모든 역량을 다해 그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매거진 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